사랑 99%를 죽이는 1%의 태도라고 썼습니다. 저는 꿈이 CEO입니다. 착한 CEO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경유착의 태도랑 또 기업 윤리 의식이 없는 기업들의 태도, 그리고 그대로 저희를 속이고 있는 이런 언론의 태도를 저희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자리에 나왔고요.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금 사회가 안 좋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이 열정을 가지고 이 불합리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정부의 이 사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회 변화는 학생들이 주관이 됐었습니다. 3.1운동, 또 3.1운동의 유관순 열사님, 또 전태일 열사님, 또 6월 민주항쟁, 또 광주 학생민주화운동, 이런 모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은 학생들이 주도가 됐고 저희들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꿀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또 힘을 합쳐서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회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만들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피켓 들고 오늘 하루 역사의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빛나는 하루 여러분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는 안산의 중학교를 나와가지고 전 이 사고로 소중한 사람을 여러 잃었어요. 저는 선생님도 잃었고 거기에 다니고 있었던 학생 중에 저랑 아는 사람도 거기에서 잃었습니다. 가는고에 갔었을 중학교 후배들도 잃었고, 그리고 여러 단원고 2학년, 그리고 전 시흥에 살면서도 안산의 소식을 가끔씩 듣거든요.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전원고 노조라고 해가지고 잠시 안심을 했지만요. 뭐라고 하니 전 내리 3일 동안 낮은 시간에 웃기만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받을 고통, 두려움, 여러 가지 기분들이 교차하더라고요. 전 그 아이들이 구조되기만을 바랬지만 나오는 소식은 희생자 소식입니다. 이 사건 전에도 전 정부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로 더더욱 정부를 믿기 힘들었습니다. 해경은 초기 대처를 미흡하게 하고, 선장은 승객들을 냅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먼저 빠져나가고, 정부는 소잃고 외양간고 지능식의 법률한 선거. 이런 어른을 보고 저희는 뭘 배워야 할까요?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전 지금 법과 정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책에서 나온 정당의 특징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당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만약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아마 이런 일은 있지도 않았겠죠. 국민들의 안전도 보장 못하면서 육사 지방선거나 관심 가지는 정당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당에서 나온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나갈까 걱정됩니다. 옳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서 승리를 얘기하기 전에 국민을 먼저 생각하길 바랍니다. 눈, 입, 귀 막는다고 우리들이 무너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안산에서 조금 가까운 부천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옆 동네랑 우리 동네랑 다 발칵 뒤집어졌어요. 단원고 바로 다음에 탈 학교가 우리 학교를 저희 동네에 있는 학교였대요. 그래서 저희 동네가 아주 줄초상이 날 뻔했어요. 네. 이번에 구조 작업을 하고 그 안에 까도 계속 나오는 그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면서 과연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까지 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나오고 끊임없이 나오니까 이 나라에서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강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역사를 배우다 보면 한국사에서 학생들이 모두 하면은 나라가 바뀌던 일이 많더라고요. 3.15 선거 때도 바뀌었었고, 예전에도 많이 바뀌었었고, 세종도 성균관 유생들을 가장 무서워했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 더 이상을 우리 정부가 보여주기식이라든지 그런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정책을 내세우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내세워서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님, 이 우리가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희 학교 선생님은 이 사건을 접하시고 절대로 자기 세대처럼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제발 이 세대를 바꿔주길 바란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을 어른들께 듣는 사회가 과연 좋은 사회,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님, 진정한 사과를 받을 사람이 준비가 돼 있어야 그때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과를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냥 자기가 원한다고 사과를 하는 거는 그건 진정한 사과를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발 저희가 원하는 사과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의 슬픔에 같이 울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 있고 나서 노원구청에서 마련한 합동 분향소 다녀왔는데요. 자신감 있게. 아무 말도 못 쓰겠더라고요. 메모지. 아니야, 니들도 아니고 할머니. 일상을 보내는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하루 종일 세월호 사건만 생각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요즘 애들 대바해졌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저는 학생들이 원래 못난 게 아니라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입학하자마자 경쟁해야 되고 친구들하고 경쟁하고 싶지 않은데 그 성적표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경쟁 안에서 선생님과의 갈등도 생기고 학교 폭력도 생기는 거고 학생들 잘 살지
잘못했다고 하시고 이번 사고에서도 학생들은 손잡고 같이 나가죠. 그 구명조끼도 벗어서 친구 주면서 나오는데 이 나라 최고 책임자랑 선원이랑 선정분들께서는 다 나가셨잖아요. 아니 그런 거에 대해서 집에서 너무 답답해서 나왔어요. 이번 계기로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세월호 사건을 알게 된 게 그냥 학교에서 평소처럼 애들이랑 놀다가 그냥 뉴스를 잠깐 봤었는데 그때 세월호가 가라앉았다고 했었고 또 전원 구조라고 해서 저도 잠깐 안도하고 다행이다, 우리 해정 샤머스 갈 때 우리도 저렇게 위험하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잠깐 애들이랑 나누다가 집에 가는 길에 뉴스 내용이 너무 바뀌어 있어서 생존자가 전원 구조라고 해놓고서 구조자가 1은 몇 명밖에 안 된다고 했던 게 너무 어이가 없고, 이렇게 고층 빌딩 세우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구조할 수 없었던 우리나라가 너무 한심스럽기도 했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어찌하면 만날 수 있던 이들을, 같이 웃으면서 얘기 나눌 수 있었던 이들을 떠나보냈다는 것, 그리고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슬펐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기도 해서 그래서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했던 언딘 기업들과, 그리고 바로바로 대처하지 못했던 중앙대책본부 보면 볼수록 화가 나고, 자기네들의 자식이 거기 속에 갇혀 있어도 과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발 지금이라도 바로바로 대처하고 다시는 제2의 세월호 사건, 제3의 제2의 그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발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발음도 않고 습기도 없겨가지고 잘 앞으로 나서지도 못하는데요. 이번 사건이 저를 이 앞으로 불러낸 것 같습니다. TV에서 바다 앞에서 울고 계시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바다 밑에 있는 자식에게 그만 가라고, 이제 편히 쉬라고 말하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 추운 바닷속에서 배고프고 졸리고 집에 가고 싶고 그런 자식을 보내야만 했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왜 구하지 못했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비록 말도 잘 못하고 발음도 안 좋지만 이건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많은 구조 장비와 그 많은 구조 요청들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구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을까요? 왜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먼저 말하기 전에 말이 잘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첫날 사고 난 날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그냥 전원 구조됐다고 그렇게 오보가 나서 저는 그냥 믿었어요. 근데
그냥 점심시간까지 아무렇지 않게 다 구조됐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랬던 게 너무 후회되고 그때부터 아침부터 사고 난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았던 제가 너무 원망스럽고 그리고 나서 저녁 때 다시 기사를 봤는데 점점 늘어나는 희생자를 보면서 우리 나라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정부는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나 정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물론 많이 기도하셨겠지만 그저 그렇게 넘겨버리는 그분들은 도대체 자기들이 거기 그곳에 있었으면 어땠을지 아니면 본인들의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거기 있었으면 본인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나날이 희생자들이 늘어가는 걸 보면서 항상 매일매일 기도는 했지만 정말 너무 첫날 다 구조됐을 수도 있었는데 해경들과 그 정부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고 도대체 왜 녹음 파일이나 사진이나 영상이나 왜 다 조작을 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곳에 있었을 저희 한 번도 얼굴도 못 보고 이름도 모르는 동생들이지만 정말 제 그냥 저희 친동생 같고 친가족 같고 너무 그 부모님들과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 눈물이 나고 화가 나고 왜 나는 먼저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계속 용기를 내지 못해 지금 이제서야 여기 왔지만 지금이라도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에 정말 감사하고 제가 여기 관계자는 아니지만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함께 하는 이 자리에 나와주신 모든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고마워요. 지금 저희가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가족분들이 잃었는데 임시분향소에서는 학생들밖에 안 하시고 한국어 학생들에게 미안한데 그냥 일반 가족분들은 임시분향소에서도 못 계시고 뒤처진다고 하세요. 저희가 아직 29명이나 배에 계신데 너무 부패되고 그래서 DNA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저희 정부는 애들을 다 살려준 것처럼 말하면서 다 못 살려내고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제 가족, 저랑 별로 상관없으신 분인데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박근혜 정부는 사과한다시고 그냥 사과만 떨어하고 울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그게 제대로 된 사과인지도 모르겠고 저희 정부가 이렇게 썩어빠진 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불법자인데 경찰한테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두려워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솔직히 이 정도 인력으로 구조를 했으면 지금은 다 살아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발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고3이고요. 제가 지금 여기 온다니까 많은 분들이 고3이 공부나 하지 뭐하러 거길 가 있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물론 저희 대학 가야죠. 대학 가는 공부 중요하죠. 근데 이것도 공부가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이제 희생된 우리 친구들 우리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지 이 세상이 변할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 다 영상 보셨죠?
그 애기들 막 안에서 막 울고 어머니들 막 애들 막 희생됐다고 오는 거 다 보셨잖아요. 그거 보면은 다들 마음 아파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도 이렇게 남인 우리도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왜 정부는 이런 것도 모르고 막 숨기고 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애들 막 살리지도 못하고 지금 구조자 0명이잖아요. 막 구조자 몇 명 뜨는데 그거 구조자 아니잖아요. 애들이 그냥 살아나온 거지. 그게 구조자예요 그게. 저는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정부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변하고. 아까 맨 처음 변화란 저 친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움직여야지 뭐 세상이 변할 거 아니에요. 앉아서 뭐 공부만 하고 있으면 세상이 변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난 그래서 여기 오늘 친구들 다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 계속 있으면 저 계속 올 거고요. 신랑이 코앞이라도 올 거고요. 그냥 거기 있던 우리 친구들, 애기들, 언니, 오빠들, 뭐 알바생 다 잊혀져. 우리 절대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막 많은 분들 세월호 사건 잊혀진다고 걱정하는데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되고요. 그냥 미안하고 꼭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분들이 많이 슬퍼하시려고 인천에서 자전거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면 저는 일단은 좀 그 세월호 선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정비를 배우고 있는데요. 그 세월호 선사가 원래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를 그거를 이제 개조를 해서 이제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고의 가능성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월호 선사가 그 사고의 가능성을 절대로 모를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세월호 사건이 날 가능성을 높인 거예요. 개조가 제가 듣기로는 그랬는데 그게 왜 그거를 알면서도 왜 개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고 가능성을 높이면서까지 이렇게 돈을 밝히고 싶었나 그 생각도 들고요. 그 사고 초기에 진도 VTS라고 있죠. 그 진도 해상관제센터. 거기서도 그렇고 왜 상황 판단이 그렇게 늦었는지 모르겠고요. 그 선장도 그렇고 지금 사고가 그 배가 침몰할 것 같으면 원래 신고를 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저 신고가 늦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신고가 학생한테 들어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게 지금 그러니까 초기 대응도 좀 늦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사고가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뭐 관련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학생이 제가 말하기는 뭐하지만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정비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거를 컨트롤하는 관제 쪽에서도 그렇고 학생들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인하대학교 병원에 있는 박승무원의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진짜 너무 고마우신 분이고 네, 정말 진짜 영웅이 되시는 분인데 아직도 뭐 의사 처리 이게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세월호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어난 문제인 것 같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마치겠습니다. 저 이제 이런 자리는 이제 처음 나와봤는데 맨날 막 생각으로랑 기사 보면서 이렇게 문제다 했지만 이렇게 직접 나서보는 처음이었는데요. 막 학생들 막 공부하느라 바쁘고 막 딴 거 하느라 바쁜데 이렇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렇게 직접 행동으로 이렇게 나서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친구들 나온 거에 대해서 정말 되게 감동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정말 마음으로 많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늘 이렇게 정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지켜보고 항상 이렇게
응원하고 친구들이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